성비위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정치 성향별로 보면 이 대표의 조기 사퇴 여론은 좌파나 중도층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인 우파층에서 높게 나왔는데요. 이준석 거취와 관련한 민심이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저녁 열리는 국민의힘 윤리위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이준석 대표의 운명을 놓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촉각이 곤두세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민심은 어떨까요? 조금 전 국내 한 언론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민심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1년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직무수행평가입니다. 시사저널이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6월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난 1년간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의견 42.6%, 부정의견 55.2%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인데 매우 잘했다와 어느 정도 잘했다는 각각 19.7%, 23%, 다소 못했다와 매우 못했다는 20.6%와 34.6%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못했다는 답변이 34.6%인 게 인상적입니다. 특히 우파층에서 부정의견이 60.9%에 달해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에서 이준석에 대한 민심이 흉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냐, 이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역시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습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50.8%로 조사됐고요. 도움을 준다는 응답은 36.8%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우파층의 부정적 응답이 65.1%로 좌파 41.7%와 중도 46.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대표 징계 여부와 관련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27.4%로 조사됐습니다. 또 근거 없는 의혹에 대응 말아야와 당 윤리위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17.7%와 14.5%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논란을 일으켰으면 윤리위 징계와 상관없이 이준석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관철된 여론조사 결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이준석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대표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찍 물러나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는 53.4%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내년 6월까지 정해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42.2%로 나타났는데요. 정치 성향별로 보면 이 대표의 조기 사퇴 여론은 좌파나 중도층보다는 국민의힘의 지지층인 우파층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일찍 물러나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응답은 우파층에서는 61.8%로 조사돼 좌파층 52.9, 중도층 48.5%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우파층에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33.7%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몇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눈에 쉽게 들어오죠. 자, 바로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우파층에서 이준석에 대한 비토가 생각보다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준석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꺾고 당대표로 당선된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당원들보다는 역선택으로 인한 일반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였다는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준석이 강세를 보였던 좌파층과 중도층에서의 민심도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 또 지난 1년간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한다는 중도 좌파층의 응답률이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자, 오늘 한동안 잠잠했던 이준석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랜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지요. 자, 오늘 아침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이 이 대표가 젊은 나이에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서 과거와 달리 변할 수도 있구나 하는 기대감을 주었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옛날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대표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당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면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과는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스스로 공언해놓고 2년이나 남은 총선을 왜 걱정하고 나서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자, 김종인 전 위원장, 일반 국민들이 이 대표가 젊은 나이에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서 과거와 달리 변할 수도 있구나 하는 기대감을 줬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일반 국민들이라는 말이 눈에 딱 들어오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토가 강한 보수 우파층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일반 국민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요. 제 같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의 속내는 도로 새누리당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치 이준석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혁격한 공을 세운 것처럼 2년 뒤 총선을 기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치 이준석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부인 것 마냥 이준석이 없는 국민의힘은 안고 없는 찐빵인 것 마냥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실상은 그럴까요? 자, 한번 반대의 경우를 상정해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1년 전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 아닌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됐더라면 대선에서 졌을까요? 또 얼마 전 끝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에 패배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저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당 운영으로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른바 케미가 더 잘 맞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방선거 특히 이준석이 나댐으로서 감점 요인이 됐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최소한 이준석이 아닌 다른 당대표가 있었다면 당내 분란은 없었을 것이란 말을 하고 싶은 것인데요. 자, 물론 당내 갈등은 언제나 있고 어느 당에서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정하면서 하나로 당을 이끄는 역할을 하라고 당대표라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당 중진들이랑 싸우고 최고위원들이랑 싸우고 심지어는 당 대선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가출을 하고 자, 이게 그동안 이준석이 보여줬던 당 대표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 안팎에서 이런 이준석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쏟아졌지만 지금도 이준석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이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운다면 2년 뒤 있을 총선 더 가까이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저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김종인 당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준석 최고위원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정당을 만들어 그 잘난 입으로 한번 정치를 본격적으로 해봐라. 그래서 2년 뒤 당신들이 말하는 정치로 당신들이 만든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